612페이지 밀턴의 유교적 플라톤적 이상국가론. 3-4 밀턴의 유교적 플라톤적 이상국가론. 밀턴 정치사상의 변천. 1649년 1월 20일 찰스 1세가 참수되었다. 그러자 영국 국민들 사이에 찰스에 대한 동정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 동정 여론을 더 어떻게 확산되냐? 왕을 죽이다니.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유교 사상이 쫙 더 번져가지고 백성들 사이에도 스며들어서 참주나 독재자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도덕적 가치관이 이게 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극소수의 유교적 사상을 흡수한 지도자들 정도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백성한테는 안 먹히고 되튕겨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죽일 놈들이 되는 거지. 왕을 시해온 놈은 죽일 놈들인 거야. 왕에 대한 동정심이 쫙 퍼지고. 자. 그리고 이 동정 여론을 더욱 고조시키는 왕당파 쪽의 결정적 팸플릿. 아이콘 바실리케 왕의 초상, 고독과 순환 중의 성스러운 폐하의 초상. 이 2월 9일 지하 출판사에서 발간되어 1649년 한 해에만 무려 36세가 찍혀나갔다. 이에 대항해 밀턴은 그해 10월 에이코노클라스테스 우상 파괴자, 아이콘 바실리케, 고독과 순환 중의 성스러운 폐하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책에 대한 답변을 출판해서 폭군 처형을 정당화했다. 이후 국무위원회 명을 받고 망명자 찰스 2세 그룹에 속한 인문주의자 살마시우스가 쓴 군주 옹호론 책자에 대항해 1652년 영국 백성의 정치적 행동을 옹호하는 영국 국민의 방어 제1권을 공간했다. 밀턴은 이 책자로 유럽 차원의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이 책은 순식간에 수십 세가 거듭 찍혔다. 그러나 이 책을 두고 왕당파들은 격렬한 비판을 가했다. 청교도 혁명을 격렬히 반대한 왕권 신수론자 로버트 필머는 왕권 신수설을 아담 이래의 면면한 가부장권 개념으로 보강하는 가부장을 써서 밀턴의 왕가치자의 재인권에서 전개된 정치계약이론과 폭군 방벌론을 비판했다. 가부장은 1680년에야 정식으로 인쇄되어 출판되지만 이미 1650년에서 60년 사이에 그 원고가 전국적으로 회람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다시 필머는 왕권을 만물에 대한 아담의 가부장적 지배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1652년 정부의 기원과 다양한 형태에 관한 관찰 의견을 집필해서 밀턴의 영국 국민의 제1방어를 비판했다. 그는 이 책에 살마시우스에 반대하는 밀턴 씨에 관한 관찰 의견에서 영국 국민의 제1방어에서 개진된 밀턴의 반다수결적 엘리트주의적 지배 집단론에 대해 이렇게 반비판한다. 우리의 현대 정치가들에게 가서 인민이 누구인지를 묻자 그들은 인민을 크게 말할지라도 전체 인민의 소수 대표자들, 그들은 그들을 그렇게 부른다로 만족한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찾기로 한 포인트인데 이 대표자들은 전체 인민인 것으로 나서지 못하지만 이 대표자들의 다수는 전체 인민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아니 존 밀턴은 대표자들의 다수에게 인민임을 허용하지 않고 그들의 더 건전하고 더 선한 집단에게만 허용하려 한다. 누가 폭군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솔직한 어휘로 말하면 그는 그들의 대의를 발견하는 대로 판정하는 것을 치자들에게, 적어도 이들 중 더 올곧은 부류에게 이들이 수적으로 더 적더라도 맡긴다. 더 건전한, 더 선한, 더 올곧은 부류가 인민의 권력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겠는가? 아니 그들이 누구인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로버트 필머는 밀턴의 인민 개념의 모호성을 예리하게 탐지해서 뒤에도 공격을 계속한다. 필머의 더 중요한 비판 포인트는 그의 왕권 개념과 자연법의 부정이다. 그는 군왕을 법 위에 놓음으로써 군왕의 의지 외에 다른 어떤 규범도 분쇄했다. 인정법은 신정법과 더불어 뒤섞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법은 인간이 만든 법, 인간이 정한 법이고 신정법은 신이 정한 법. 이 둘은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 인정법이 왕을 구속한다면 왕이 인간들에 대해 주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필머는 영국 국민의 제1방어에서 전개된 밀턴의 정치 사상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요약한다. 이성은 필머의 이론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필머는 이런 식으로 이성의 면전에서 전능한 군주정을 정당화할 필요성을 피했다. 살마시우스에게 왕이 무엇인지를 물어라. 그러면 그는 왕은 왕국의 최고 권력을 가진 자이고 신 외에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무엇이든 해도 되고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다. 이 정의를 존 밀턴은 참주의 정의인 것으로 혐오한다. 그리고 나는 그가 어떤 왕이 어떻게 인정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채 최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더 좋은 정의, 또 어떤 다른 정의든 우리에게 허용한다면 그와 서로 뜻이 통할 것이다. 그는 권력이 그러므로 인민에 의해 왕에게 수여되는 것이고 그에게 위임된 권위에 의해 비춰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도 법에 반해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 그리고 왕은 우리의 법을 지키고 우리에게 그 자신의 법을 흠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왕국의 법정 안에서 그리고 이 법정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 외에 어떤 왕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그는 왕이 먼저 어떤 법정에 출두하도록 명받지 않으면 왕은 투옥하지도 벌금을 물리지도 어떤 사람도 벌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 법정에서는 왕이 아니라 보통 법관들이 선고를 하고 우리가 듣기도 전에 왕이 아니라 의회의 모든 권위가 모든 법정을 세우고 없앤다. 보라, 여기에 왕의 묘사가 있다. 그는 어떤 것도 법에 반해 행해지지 않도록 인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는 자다. 그러나 그는 왕이 아니라 보통 재판관들이 선고하는 법정 안에서 그리고 법정에 의해 존재하는 길 외에 어떤 왕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묘사는 왕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박탈하고 그에게 그의 신민들 중 최하층 신민 아래의 신분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필머는 백성의 정부 선택권을 자유의 본질로 보는 밀턴의 강한 주장을 무슨 이단적 약점이나 되는 양 비꼬듯이 꼬집어내어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든 존 밀턴이 옹호하는 백성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는 백성으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정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자는 거의 모든 자유가 근거해 있는 것을 참으로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의혹을 풀어준다. 모든 자유가 거의 그들의 정부 형태를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은 존 밀턴이 잘한 말이다. 왜냐하면 백성이 행사하는 그러나 그가 언급하지 않는 또 다른 자유, 즉 백성들이 그들의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어떤 종교든 가져도 되고 또는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와 로마는 다수의 치자들만큼 다신론, 즉 다수의 신들로 유명했고 지상에서와 같이 천상에서의 귀족정과 민주정을 상상했다. 이 마지막 말, 즉 다신론으로부터 무신론까지도 포함하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밀턴이 은밀하게 주장했다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필머의 새빨간 무고다. 이것을 제외하면 필머가 살마시우스에 반대하는 밀턴 시에 관한 관찰 의견에서 비틀고 뒤틀며 조롱조로 요약한 밀턴의 정치 사상은 밀턴이 공자, 맹자, 그리고 뷰캐넌과 수아레즈로부터 이어받은 왕권 민수론과 법치주의적 왕권론이다. 밀턴의 사상은 왕정 복고기에 왕권 신수론자 필머 등의 왕당파에 의해 이렇게 그 이단성과 이교성이 낱낱이 파악되고 비판당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의 여러 서적은 왕정복구와 더불어 분서를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밀턴의 책은 왕정복구가 되자마자 바로 분서돼 버려요. 근데 여기서 밀턴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유교적이고 또 동시에 그런 뷰캐넌의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먼저 왕에 대한 저항권이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 왕의 권력에 대한 조그만한 제약도 그 왕을 주권자가 아닌 걸로 만든다고 이렇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상적 분위기였다. 정치적 분위기였다. 자. 1654년 밀턴은 자신에 대한 인격적 비방에 대항해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즉 영국 국민의 방어 제2권을 공간했다. 이 제2권에서 밀턴은 인민주권을 의회가 잔존의회로 영락하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다수의 대표권마저 부정하고
크로멜의 신권적 대표권으로 축소하는 논변을 구사한다. 잔존의회라는 건 뭐냐면 넘프 팔라먼트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얘네들 전문용어로. 이게 그 장로교 왕을 살리려고 하는 근원적인 의식이 있는 장로교도 의원들을 싹 몰아내버리고 나머지만 남은 그 의회를 이게 잔존의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 의회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말로서 크로멜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 이 크로멜이 하늘로부터 무슨 그러한 명을 받은 것이냐. 거의 크로멜의 신권에 의존해서 크로멜의 권력을 정당화해요. 반민주적인 거지 그냥. 자. 에이코노클라스테스와 영국 국민의 방어 1, 2편 이 세 권의 책은 왕과 치자의 재인권의 요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인민주권 개념은 갈수록 궁색해지는 공화국의 정치적 입지를 반영해 자꾸 좁아져 갔다. 왕과 치자의 재인권에서는 의회가 부차적 기관이고 인민주권이 1차적 주체로 직설되었으나 에이코노클라스테스에서는 중심이 의회로 옮아갔다. 우상파괴자에서 의회는 왕이 견져야 할지라도 그의 자문관들과 독재자들이자 왕의 자연적 우위권자이자 법적 우위권자다. 변화는 왕과 의회의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민과 의회의 관계에도 미쳤다. 인민주권은 왕과 치자의 재인권에서처럼 인민의지의 견지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인민주권은 언제나 공공복리나 공공안전의 견지에서 표현되고 결과적으로 의회, 장로파 의원들이 제기된 자녀의회에 뿌리박혀 있다. 의원들은 의심할 바 없이 공공복리를 판단할 최대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목적을 위해 뽑혀 나왔고 인민에 의해 왕을 보좌하라고 파견되었다. 유사하게 법의 우월적 지위는 의회의 권리와 완전히 동일시된다. 자유로운 국민 안에서 법은 늘 이성, 공적 의회의 집행된 이성이었다. 그리고 법 자체의 제정, 폐지, 판단, 해석도 우리가 자유로운 국민이고 한 인간의 의지의 노예가 아니기를 의도하는 한 가장 적합한 만큼 의회에 위임되었다. 그러나 크로멜 공화국의 정치적 기반이 이른바 자녀 국회로 축소되어 인민 전체에 대한 대표권을 주장하기에 어색해진 뒤에는 의회 주권이 다시 사라지고 특별한 기독교적, 섭리적 국가의 관념이 들어선다. 영국 국민의 방어 제2권, 즉 영국 국민의 제2방어에서 밀턴은 민정이 신의 직접 감독 아래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청교도 혁명의 과정을 밀턴은 영혼의 위대성과 도모의 강도에서 조상을 단연 능가하는 나의 동포 시민들의 덕성이 하늘을 불러내 그들의 대의 정의를 목격하도록 했고 명백히 하늘의 지도에 의해 다스려져 왔기에 나라를 가장 극악한 폭정으로부터 그리고 종교를 가장 수치스러운 타락으로부터 구하는 데 성공한 시기로 묘사한다. 그리고 찰스 1세 처형도 백성들 사이에 현시된 신의 섭리다. 크로멜은 신의 이 직접 감독의 혜택을 입고 있다. 왜냐하면 오 크로멜, 당신이 우리들 사이에 있는 동안 왕국의 안전을 불신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신적 주목과 총애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최고의 존재자에 대해 적절한 확신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밀턴은 국가 주권이 신적 직접 감독 아래 크로멜 개인의 손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교변이죠, 교변. 그 이전에는 인민에게 있다고 하더니 인민을 대표하는 의회에게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신적인 가호 아래 자기 행동과 백성 보호를 맡은 한 사람, 크로멜의 손으로 싹 이동했다 이거예요. 계속 축소됐어요. 자. 우리가 처한 이 절망적 상황에서 오 크로멜, 당신은 남아서 통치를 행하고 나라를 구했다. 자기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것도 최고 권력이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보다 신을 더 기쁘게 하고 이상에 더 합치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수를 제외하고 우리는 모두 주권의 영광을 기꺼이 당신의 비할 데 없는 능력과 덕성에 이양한다. 오 크로멜, 당신을 많이는 이런 분으로 인정한다. 왕과 치자의 재인권의 직설적 인민주권은 우상파괴자의 의회 주권을 거쳐 영국 국민의 제2방어에서 크로멜 개인의 섭리적, 신명적 주권으로 외소화되었다. 그러나 이 외소화는 또 다시 후기 저작들에서 '에서' '해소되고 '더 철저한 인민주권론으로 복원된다. '인민주권론은 '인민의 의지를 '지키는 '것이고 '주권론은 '주권의 의지를 '지키는 '것이다. '인민주권론은 '인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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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를 '지키는 '것이다.
밀턴은 공화국의 정치 지도부와 수평파 장병 간의 갈등으로 인해 공화국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659년 영국 국교회를 공격하는 시민 권력론을 쓰고 국교회의 부패를 공격하는 품삯받고 일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관한 고찰을 공간했다. 자, 국교회를 청교도가 이렇게 공격하니까 국교회는 성공회예요. 성공회 알죠? 성공회도 국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나중에 성공회 세력이 권력을 다시 얻어가지고 찰스 1세 아들 찰스 2세를 왕정 받아들여가지고 왕정 복고를 하게 되니까 이제 거꾸로 성공회 세력이 청교도 세력을 작살을 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더 많은 인구가 왕정 복고 이후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계속한다. 예? 왜 그렇게 자꾸 별로 낳지도 못하는 그런 미국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지 알겠죠? 200만까지 늘어나 독립하려고 그럴 때. 근데 거기서 나와서 길러서 늘어났다고 보기보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3분의 1이나 될까? 3분의 2는 영국으로부터 계속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는 영국인들만 이주를 했어요. 영국인들하고 아일랜드인들하고. 이후에 폴란드인의 동구권 인구들이 많이 이주하게 되는 것은 나치가 집권하면서 많이 이주했고 독일에서 많이 이주하고 동구권도 이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로 소련 히틀러 군대가 침공하니까 살라고 탈출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1910년 또는 1890년 이후에는 유럽에서 괜찮은 사람들이든 하층 계급이든 먹고 살거나 어떤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맨 미국을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근데 영국은 그 이전부터 그랬다. 종교 탄압 때문에. 응?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 탄압보다는 뭐 때문에 주로 이민을 갔을까 미국으로? 아까 히틀러가 탄압한 거 말고 그 외에 어떤 요소가 히틀러 이후에도 계속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민을 가거든요. 미국으로. 백강균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 추가로? 유럽에 있는 인구들을 계속 펌프질을 해서 미주로 옮긴 어떤 큰 요인이 뭐가 있을까? 19세기 이래로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 된다. 이민의 유형이. 였다 공항. 8년 만에 한 번씩 반복되는 8년 주기의 공항이었는데 이것이 자꾸 7년 주기로 줄어들고 6년 주기, 5년 주기로 줄어들어요. 5년에 한 번씩 이게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냥 대규모로 살라고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아일랜드든 독일이든 뭐 어디 프랑스든 뭐 그래서 많은 잡다한 인종들이 또 국민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 전에는 영국인들이 종교 탄압을 피해서 이제 청교도들이 간 것이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꿈의 자유나라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동경의 나라, 세계 꿈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유력, 단순히 자유와 풍요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유광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우리 동포들이 엄청 많아요. 애틀란타라고 하는 작은 도시, 물론 거기 주도인데 버지니아가 아니라 조지아주의 주도가 애틀란타야. 그런데 30만이 살아요. 우리 동포가. 30만 생각해봐. 우리 지방의 어떤 한 큰 중소도시야. LA는 250만이 살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도시가 대도시들이 막 있는 거야. 한국 대도시가. 한국만 영어 하나도 못해도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 많아요. 그 택시 영어 못해도 타. 한국말로 부르면 한국 사람이 택시 몰고 와. 불법 택시야. 허락받지 않은 택시야. 세금 안 내. 근데 한국 사람들만
다 그 전화번호를 알기 때문에 공항에 딱 내리면 워싱턴과 뉴욕 사이에는 셔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30분 간격으로 계속 비행기 내리고 비행기 뜨고 그런다고. 금방 가면 뉴욕 공항에 딱 사람이 서가지고 한국 사람이 나가고 한국 사람이면 계속 그 택시 명함 줘. 명함. 그러면 그거 불러서 타고 가든지 그냥 거기 서 있는 거 타고 가면 돼요. 한국말로 다 통해. 예? 밥 먹고 술 먹을 때 뭐 코리아타운 가서 먹으면 되고. 그렇게 많아 한국 사람들이. 어? 여기 있는 거 뭐 이남장 설렁탕, 이남장 설렁탕 미국에 분점 있어 분점. 예? 여기 있는 거 다 있어 거기. 이남장 설렁탕이 엄청 맛있잖아요. 근데 조그만 여기 우리 동네에도 설렁탕 있고 우리 여의도에도 이남장 설렁탕 있었는데 그 본점만큼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만. 그 할머니가 얻은 철공소 인쇄소 골목에 있는 청계천 근처에 이남장 몰라? 우리 김종욱 박사는 아나? 어? 아, 거기 가진 않고 고기를 이만한 걸 주는데 퍽퍽 같으지? 전혀 퍽퍽하지 않고 엄청 연해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크로 따지면 이렇게 연하고 맛있는 스테이크가 있을까 느낄 정도로 이렇게 맛있고 크다. 근데 그거 한 그릇 먹고 나면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나면 다른 데서는 배고플 수 있지만 이남장 설렁탕은 하나도 배 안 고파. 고기를 이렇게 큰 걸 냅다 많은 걸 넣어놓는데 다른 데서 설렁탕 보면 얇은 그 소고기 줘갖고 이게 좀 시원찮고 썩어 문드러진 가죽인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게 들어있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쫄깃거리고 맛있다고. 우리 종교 탄압 때문에 성공회가 이렇게 이제 탄압을 당했단 말이에요. 청교도 혁명 때 거꾸로 왕정 먹고야 되니까 또 성공회가 청교도를 엄청 탄압하면서 이건 공항과 관계없이 자본주의 사이클과 관계없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피해서 이민을 가요. 박해를 피해서 이민 간 건 162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1621년인가 23년인가 정확하지 않지만 메이플라워가 최초로 청교도를 싣고 미국으로 떠나죠.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서 1689년까지 거의 60년간 청교도가 계속 영국으로부터 미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주에 가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겨울에 굶주림을 못 이겨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인구를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인디언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살아남지도 못했어요. 옥수수나 터키를 뭐라고 하지? 터키. 칠면조. 그 옥수수 곡식하고 처음에 그들 굶어 죽게 생겨갖고 있으니까 그 터키 칠면조를 줘요 인디언들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농사 짓는 방법도 그 옥수수가 그렇게 까다로운 농작물은 아니지만은 가르쳐줘 가지고 이제 그걸로 작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좀 형편이 피니까 40년 뒤에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다 죽여버려. 그 주변을 땅을 뺏으려고. 에?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알겠죠? 이 백인 놈들이 기독교를 믿는 백인들이 지배를 하기 시작한 250년 동안 엄청난 인간들이 사육당한다고. 근데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건 1100년을 지배했는데 사람 하나도 안 죽여요. 사람 맨날 살려. 호생이라고 그러죠. 사람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 호생지덕. 이게 유교의 이념이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살려내야 되는 게 유교의 국가의 의무야. 근데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호생지덕. 호생지덕을 때 뒤에 생자는 살릴생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해요. 예? 서박사. 살릴생. 사람을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 그걸
그 덕을 낙도, 그 도를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청교도도 성공회를 이렇게 탄압했기 때문에 또 거꾸로 역으로 당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이전에 청교도가 국교회한테 즉 성공회한테 엄청 당했으니까 거꾸로 청교도가 집권하니까 혁명적 권력을 잡으니까 또 막 탄압하고, 막 탄압을 당한 놈이 또 다시 집권하니까 막 탄압하고. 어? 그래도 명예혁명 이후에는 확고하게 성공회가 집권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 식민지는 성공회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영국에서 북미 식민지로 모르게 이민 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걸 성공회 세력이 싹 장악해버렸어. 거기까지도. 거기 가서도 청교도가 탄압받아요. 성공회 세력이 다 지배 세력이니까. 어? 다른 학문도 못하고 그런 건 다 이단으로 적대시되니까. 아니 영국에서 도망가갖고 종교적 자유를 얻으러 갔더니 거기 가서 또 당한 거야. 어? 그러니 나중에 독립혁명의 독립선언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경제적 계기도 있지만 이런 종교적 계기, 이 성공회로부터 해방되려고 혁명을 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강력한 욕망이었죠. 종교적인 해방이. 미국이네. 자. 그리고 같은 해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정치 팸플릿 자유공화국을 확립하는 준비된 손쉬운 길, 이하 자유공화국의 준비된 길로 축약을 저술해서 1660년 초에 공간했다. 이 책에서 밀턴의 인민주권론과 자유평등국가론의 본래 모습을 더 맑은 형태로 회복한다. 자유공화국의 준비된 길과 유교적 플라톤적 자유평등국가. 자유공화국의 준비된 길에서 밀턴은 인민주권론과 자유평등국가론을 유교적 중국적 모델로 기획하고 여기에 플라톤적 영국적 요소들을 혼합한다. 자, 여기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기획되는데 플라톤적인 요소도 들어있지만 주되게는 다 유교적인 공자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거나 판독해낼 수 있는 자가 서양에 한 놈도 없어. 동양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읽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 밀턴 그러면 맨날 신라권 복락원만 찾지 이 사람은 정치 사상을 연구한 자가 없잖아. 한국에서. 나 말고는 없어. 여러분들 포함해서. 율로 포함해갖고. 생각해봐. 이걸 연구를 해야 유교적인 것인 줄 알지. 대상이 아닌데 연구 대상이 아예. 자, 보라고 얼마나 유교적인지. 자. 이 자유공화국의 유교적 국가 모델은 필수 불가결한 근대적 요소들로서 오늘날 거의 다 실현되었고 선거의회 제도와 관련된 영국적 요소들도 여러 가지로 수정 변형되어 영국과 기타 국가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플라톤적 요소들은 애당초 실행 가능성이 전무한 비현실적 공상과 망상들로서 오늘날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된 적이 없다. 오늘날 실현된 중국적, 영국적 요소들도 당시로서는 공상으로 비춰졌지만 무엇보다도 플라톤적 요소 때문에 자유공화국의 준비된 길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성적 공화국의 기초는 그런데 이 책은 이 작은 팜플렛은 나중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선언을 하기 전에 또는 전후에 계속 읽히는 책이 돼요.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미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팜플렛 책이 된다. 자. 이상적 공화국의 기초는 먼저 크로멜 공화국도 넘어설 정도로 철저히 전통의 쓰레기를 청산하고 순화된다. 거기에는 왕, 귀족, 크로멜 같은 호국경 등 어떤 형태의 단독치자도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주교도 기족원도 없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공익을 나누거나 분리시키는 귀족과 평민의 차별도 제거된다. 여기서 밀턴은 유럽에서 최초로 중국처럼 봉건적 세습기적 없는 탈신분제적 평등국가를 명문화하고 있다. 자, 이 사상이 어디서 왔겠어요? 밀턴의 천재적인 머리에서 왔겠어요? 이미 그 이전에 읽은 책에서 온 거지. 중국 책들. 중국에는 없다는 책이, 귀족이 없다는 책이 많이 쏟아져 나와 있었죠. 그걸 다 읽었어, 이 사람은. 자. 그의 이 꿈은 120여 년 뒤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서양 제국의 정치적 현실로 이루어진다.
국가 최고 권력은 백성들에 의해 공동선을 위해 수시로 공무를 협의하라고 선출되는 가장 유능한 사람들의 총괄위원회에 부여된다. 이 대위원회에 주어진 이 주권은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임될 뿐이다. 이 총괄위원회 또는 대위원회의 위원, 의원의 임기는 종신이거나 행동거지가 방정한 기간에 한정된다. 자, 우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권력이 나오는 것이지 국민이 권력자인 건 아니에요. 국민은 주권자야. 주인이지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권력은 위임받았을 뿐이라고. 예? 권력은 위임받은 것이다. 이 정치인들이 이양된 게 아니야. 이양된다고 표현하면 국민의 주권이 이양돼 갖고 국회가 주권이 돼버리는 수가 생긴다고. 주권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권자가 권력을 수여한다 할지라도 수여받은 자들한테 몽땅 모든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 권력을 그들을 다시 해임할 수 있는 자녀 권력을 가진 걸로 해서 불가양의 권리 개념이 나오게 돼요. 양도할 수 없는 근본적 권력. 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분적 윤번제를 쓰거나 어떤 의원의 잔류 여부를 국민의 결정에 맡긴다. 이 대위원회에서 보다 작은 규모의 집행기구인 국무위원회를 선출한다. 밀턴은 모든 국가기관을 중국처럼 독임제적 결정제도를 없애고 집체적 결정기구로 전환시키고 있다. 여기서 윤번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스위스 같은 데서는 7명의 집정관을 뽑죠. 집정관을 뽑아서 1년에 임기 1년으로 돌아가면서 7명이 해요. 7년 임기야. 그러니까.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니까 윤번제 돌아가면서 1년씩 대통령을 하는 거야. 그것을 집정관 제도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이 밀턴의 윤번제 개념이 쓰이고 있죠. 자. 밀턴은 모든 국가기관을 영국의 모든 군현은 향신들과 신상들이 주도하는 명청대 중국의 향촌자치 공동체처럼 작은 공화국으로 조직되고 주요 군현은 주도로 지정된다. 작은 공화국들의 연합으로서의 국가 개념은 데이비드 휴, 몽테스키웨, 루소 등으로 전해지고 미국 혁명에서 주자치와 지방자치로 실현되었고 프랑스 대혁명에서 철저한 지방자치제로 구현되었다. 그리고 혈통적, 세습적 젠트리, 소귀족층을 폐지하고 중국식의 능력주의적 신사제도, 즉 능력, 덕성과 지혜의 검증에 따라 획득 상실하는 귀족지위 제도를 도입한다. 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대 지방자치제야만이 근대화된 헌정체제예요. 중앙집권제는 절대주의 헌정체제다. 봉건 세력을 때려 부수고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왕의 한 손에 집중시킬 때 중앙집권제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절대주의적 중앙집권제 국가를 앙시행 레짐이라고 그랬죠. 그 앙시행 레짐에 대해서 혁명을 한 거예요. 근대화 혁명을.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 혁명도 80 몇 개의 작은 공화국으로 전국을 지방 분권화해 버려요. 중앙집권제를 깨버린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각 공화국들의 연합처럼 해가지고 프랑스 공화국을 재구성. 자, 우리나라도 계속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고 분권화에 대한 목소리는 오늘날 높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계속 분권 이야기만 하는 거야. 지방 분권. 심지어 연방제까지 가자는 사람도 있어. 김두관 같은 사람들은 5개의 수도를 두고 5개의 연방으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지방자치제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것은 근대화 과정이에요. 권력이 백성에게 가급적 밀착된 위치에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지방자치제다. 중앙으로 모여버리면 엄청 멀잖아요. 지방에서 생각할 때 중앙 권력은. 그리고 중앙 권력이 집중됐을 때 그것을 그 수도의 언어를
표준어로 정하고 나머지 방언들 사투리를 말살하는 게 그런 중앙집권주의의 큰 문제점이었죠. 오늘 독일이나 프랑스 영어 사전도 사투리 다 나와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사투리 안 실려 있어. 에? 오픈 사전인가 거기에는 깐부가 나오는데 깐부가 거기에는 우리 정식 국어 사전에는 깐부가 안 실려 있어. 우리의 자유의 다른 부분은 만인에게 열려있는 거기 인용 부분부터 읽습니다. 우리의 자유의 다른 부분은 만인에게 열려있는 공덕과 성적에 입각한 승진과 시민권에 있다. 그는 자유공화국에서 보다 더 확실한 승진의 향유도 더 개방된 시민권의 접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둘 다 나의 의견에 의하면 나라 안의 모든 지방이 일종의 하위 자치 공동체나 공화국으로 만들어지고 한두 개의 주요 읍이 주의 범위에 따라 그것이 이미 시로 불리지 않으면 시로 지정된다면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빨리 없어질 수 있다. 중국의 촌사들은 마을의 정치 체제들은 촌사라고 불렀는데요. 촌사는 작은 공화국으로 이해했어요. 제일 위에만 황제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촌사 결합체로 중국을 이해했는데 비슷하게 영국을 이렇게 자유공화국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 시에서 각 시에 딸린 땅 넓이에 크게 비례하는 고귀한 사람들과 주요 신사층이 그들의 품격에 맞는 건물이나 궁택을 짓고 통치에 참여하고 그들 자신의 법적 규칙들을 제정하거나 존재하는 규칙들을 활용하고 그들 자신의 선출된 사법권과 재판관들에 의해 사람과 사람 간의 온갖 민사에서 법을 단심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신사들은 사법을 자기들 손에 장악하고 법률이 그들의 지방과 행정구역 안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 철저한 능력주의적 통치체제는 모두 극동산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밀턴이 과거제 또는 공무원 임용 고시제도 즉 능력검증제도의 도입을 잇거나 빼먹고 있고 민사재판을 단심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지금 다 3심제죠. 중국도 3심제였고 오늘날 근대적인 모든 재판도 3심제인데 단심제라고 하는 거 보면 아직 조금 덜 근대화되어 있고 또 공무원을 시험 봐서 뽑아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없죠. 다 선출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자. 밀턴은 대위원회의 입법작용도 일종의 주민투표에 의해 이 작은 공동체들의 다수결적 승인이나 배격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표는 하나의 공화국 안에 많은 주권자들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되고 위임된 주권 아래의 많은 공화국들의 존재다. 이것은 헐거운 국가연합이 아니라 최고의 효율적 국가 권위와 부합되는 지방적 주권의 최대 총화다. 공직은 인민의 선거로 채우지만 선거를 자유요건에 따라 정제하는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가 결코 조야한 다중의 소음과 큰소리에 내던져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자격요건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단도치자나 기족은 없는 통치를 위해 잘 단련된 사람에게 제한하는 것으로 설계된다.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다. 이 피선거권자들로부터 보다 잘 양육된 다른 사람들이 서너 번 거르고 가장 엄정한 선발의 정제 후에 가장 많은 득표 수에 의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적당한 수가 남을 때까지 더 적은 수를 고르는 것이다. 신분 서열이나 재력보다 차라리 품위와 성적, 능력의 중국적 원칙이 공복을 뽑는데 지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더구나 이 품위 있는 자들은 봉급이 없다. 행정관직은 개인적 야망이 아니라 비이기적 봉사의 기회로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을 흉내낸 이런 점이 바로 밀턴의 비현실적 이상주의 요소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월급 안 받고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면 부자들만 정치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민주주의와 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직이 열려있지 않다고. 월급을 줘야 돼요. 정치적 봉급을. 중국의 신사들은 엄청난 봉급을 받았다. 과거 급제자 이후에. 그리고 그 과거 급제까지 많은 그 학습 과정에 무상교육이었어요. 이게 지금 뭔가 불완전한
근대화 조치죠. 자. 그리고 밀턴은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들이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덕성과 능력에 따른 모든 적당한 자유와 비례적 평등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밀턴은 중국식 만민평등교육제도, 즉 보통교육제도를 생각한다. 읍마다 주민들은 그들의 어린이들이 그들의 시야 안에서 모든 학문과 고상한 교육으로 양육될 수 있는 그들 자신이 선택하는 학교와 학당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문법만이 아니라 인문학과 체육도 배운다. 영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하고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 종교 분리와 양심의 자유, 즉 특히 종교적 양심의 자유도 유교적이다. 최종적으로 법률의 수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개인적 자유가 최대화된다. 하나의 보편적 신법으로서의 자연법만이 모든 인류에게 참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근본적인 유일한 법 중의 법이다. 그러니까 신법과 자연법을 동일시함으로써 성경책에 있는 그 신법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법이야. 우리가 양심에 가지고 있는. 자. 단독지자나 귀족원이 없는 자유공화국이 단연 최선의 정부다. 정부가 이런 토대 위에 확립될 때 덕성이 번성하고 행복이 넘칠 것이다. 백성들은 곧 이런 정부에 알맞은 질서, 편의, 혜택에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공화국 자체는 결코 쇠락하지 않고 우리의 참되고 올바른 그리고 오직 기대되기만 하는 왕, 구세주, 그리스도의 도래에까지 지속될 것이다. 자유공화국에 준비된 길에서 설파된 밀턴의 이 이상국가는 기본적으로 유교국가 모델이고 여기에 플라톤적 요소와 영국적 요소들이 섞여 있다. 선거투표와 관련된 그의 논구들은 영국적 맥락과 배경에서 나온 영국적 요소들이다. 밀턴은 이 국가 모델이 이상적이고 실행 가능하지 않다는 어떤 평론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화를 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대단한 이상주의자였다. 이 이상적 공화국의 제도들 중 실현 불가능한 것은 중국 제도의 모방 부분이 아니라 플라톤을 흉내낸 부분들이었다. 가령 봉급 없는 공직 수행에 대한 그의 플라톤적 주장이나 지혜와 덕성에서 더 위대한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품위 있고 부패하지 않을 인물들로 보는 그의 플라톤적 관념은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덕성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앉혀놔도 많은 경우에 중국의 신사들도 수없는 비리와 부패에 빠졌죠. 그러니까 덕성이 있으면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그야말로 플라톤적인 나이브한 생각. 이런 것들은 비현실적인 건데 비현실적인 것은 플라톤적인 것이고 플라톤적인 것은 다 비현실적인 것이다. 실현되지도 않았어요. 응? 자. 밀턴은 처음으로 우리를 폭정으로부터 해방시킨 이 신이 있는 인격자들은 그 이래로 온갖 변화를 관통해 그의 신의에 불변으로 남을 것이라고 망상했다. 이런 까닭에 당시 사람들은 밀턴의 이 팸플릿에 조롱의 함성을 보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영국 이상국가론에 도입한 여러 중국식 제도들, 즉 능력주의 관료제, 능력주의적 근대 엘리트, 젠틀맨 육성, 보통교육제도, 탈신분제적 자유평등사회, 지방자치제 등은 당시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18, 19세기를 거치면서 속속 현실 속에 구현된다. 자, 이래서 책 한 권이 끝났는데 원래 이게 서당 같으면 책거리 해갖고 술 마셔야 돼요. 이게 술 먹기가 안 되지. 이게 지금 비대면이 계속 공부하는 거야. 자, 이 권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준비했는지 모르겠네.